머니왕 1부 시작합니다. 머니왕 1부에서는 MTNW 두 위원님과 함께 시장 분석, 종목 분석 더 철저하게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시간 조은정보 위원님과 함께 시장 관련해서 그 어떠한 궁금했었던 모든 부분들 털어볼 예정이니까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은정보 위원님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무료 공개 방송이 펼쳐집니다. 무료 방송 주제를 보니 진짜 루닛이 엄청 반짝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루닛처럼 반짝일 유레카 종목이 또 공개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잠시 후 11시 20분 시작됩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우리가 체크포인트로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정리 더하기 한 주간 움직였었던 종목들의 기가 막힌 매점 이야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네, 조은정보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누러 함께 해보시죠. 위원님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의 빨간 넥타이가 눈을 확 사로잡는 것 같은데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빨간 넥타이를 제가 차 나왔잖아요. 좀 네. 신경 좀 썼습니다. 진짜요? 네, 좋은 오늘 의미일까요? 예, 제가 무방 주제가 유레카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 동안에 열심히 또 종목 공부해가지고 여러분께 좋은 선물을 드릴 종목도 제가 발굴해 놓았거든요. 예, 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요즘 참 변동성이 큰 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익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오늘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들 계좌를 자꾸 불려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와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님 바로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 이번 주는 그래도 좀 뭔가 가려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지금 계속 주식하기 좋은 시즌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제가 이제 11월 달에 단풍 구경을 하자. 네. 그때 10월 말 아주 안 좋았을 때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난주에는 이번 주는 양봉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우리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그 특징상 저는 이미 여러분들 많이 오른 종목들 복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참 그럴 때는 이해하기 쉽죠. 예, 그런 것보다는 앞서서 선점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한번 코스피 차트를 보실까요? 자, 이게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10월 달 말이 최저점이었죠. 근데 이때는 비관은 일색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매도 금지 효과라면서 사상 최대의 하루 상승폭을 보인 다음에 당연히 또 눌림이었죠. 이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여기저기에서 말입니다. 야, 이제 좀 뭐 또 공매도 효과 일일 천하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지난주에 이게 좀 5월 거래, 월, 화, 수, 목, 금인데 월요일은 안 좋고 그다음에 또 이거 CPI 이제 발표로 인해서 수요일부터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보실까요? 왜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기술적 분석은 못 속인다. 위수하면 커버할 겁니다. 그때마다 긴가민가 하셨죠. 왜? 그때마다 비관도 일색이었기 때문에요. 역시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스닥 같은 걸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뭐 약간 솔직히 해서 개미 허리 같은 그런 몸통을 만든 양봉이 나왔지만 코스닥도 역시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역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느 섹터가 가장 주도 섹터였나요? 제가 2분기부터 반도체 섹터를 보시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자료도 만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재고가요 최대치였고 적자가 바닥에 최고의 많은 적자를 보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항상 걱정의 벽을 타고 오릅니다. 우리가 꼭 수익을 내려면 어떤 거냐면요. 어떤 그 악재가 다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거든요. 뭐 최근에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따 말씀드렸지만 미국 금리 국고채 금리가 뭐 5%하니까 7% 간다. 안 좋게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또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이런 것들이 어떤 거 연결이 되냐면 바로 내 계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선점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스닥도 양봉이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돌아와서 지금 보게 되면은 HBM 나오고 그다음에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가 그 시세를 주도했는데 뭐 하여튼 반도체 가지고 좋은 수익들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볼 것이냐. 역시 전약 후강 가능성이 있겠고 코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개미 허리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개미 허리라는 것은 뭐냐면 몸통이 아주 도지로 끝나는 것은 그러니까 윗바에 됐던 아랫바에 됐던 방향을 트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윗바에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개인적으로는 장대 양봉, 소위 말해서 몸통이 큰 양봉을 좋아하지만 선수들은 프로들은요, 이거 뭐냐면은 어떤 거? 이 도지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이에요. 빨간색이죠. 근데 매크로하게 한번 보십시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이게 머리, 이게 양쪽 어깨예요. 이것을 소위 말해서 역 헤드 앤 숄더형이라고 그래요. 이걸 한번 뒤집어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내릴 때 위에서 물을 부으면 쏟아져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담아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약 후강 가능성이 큰 게 바로 그런 맥락이다. 역 헤드 앤 숄더를 만들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12월 달까지 산타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주는 어떤 걸 보셔야 되냐? 저는 반도체는 한 템포 늦추려고 그래요. 왜? 제가 3월 달부터 계속 지난 시간에도 반도체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시장에서 너무 많은 회자가 돼요. 그래서 반도체는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한 템포 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로봇하고 또 AI, 결국 반도체 로봇 AI가 트로이카를 이루면서 상승을 주도하는 신성장주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혜주도 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네. 자, 단풍 계좌 속에서 많이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 계속해서 좋은 기회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그렇다면 저희 계속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시장 바라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근거들. 오늘 좀 에코nomic 제가 돌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수익 내기가 쉽지 않죠. 그쵸. 쉽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이제 95% 개인 투자들 안타깝게 이 바닥에서 손실을 보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앵커님 주식 좀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손쉽게 이해하기 쉽게 별 노력 없이 다 인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종목군이 뭘까요? 조용한 종목? 아니, 쉽게 인식이 되고 다 접근할 수 있고 별로 노력 없이? 노력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요? 네. 위원님이 알려주시는 거? 쉽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엊그제 수능 끝났잖아요. 네. 변별력이 나오잖아요. 네. 쉬운 문제는 평이하고 다 풀 수 있죠.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역설적으로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손실 보는 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선점 효과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미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거 뭐죠? 딱딱 오죠. 예를 들어서 어제만 하더라도 어제 그냥 뭐가 많이 올랐어요? 뭐 툴젠이라든가 그런 뭐 바이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방송에도 제가 방송을 오면서 봤는데 쭉 나온단 말이에요. 뭐 몇 프로? 그것은 이미 지난 거예요. 그 지난 건데 우리는 인식이 다 쉬워요. 왜? 뉴스가 막 퍼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함정은 뭐냐면은 이미 많이 오르는 회자될 때 올라가면은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럭키하다고 그럴까요? 뭐 표현이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먹기도 해요.
근데 주가라는 것은 많이 오르면 오르고 오를수록 시장에서 이미 널리 퍼지면 퍼질수록 그때부터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 구간 분명히 찍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공부를 하시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11월 달 증시 전망도 항상 구체적인 논거를 가지고 맞던 틀리던 말입니다. 그렇게 했고 3주차도 그랬고 또 다음 주는 어떻게 시장을 접근할 것인가 이미 회자되는 그 뉴스를 좀 배제하면서 앞을 보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3주차 한번 리뷰를 해 보게 되면은 역시 주봉상 양시장, 다 양시장이에요. 코스닥, 코스피. 이제 코스피가 상당히 장대 양봉이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스닥을 이제 좋게 보는 거예요, 다음 주는. 그래서 코스닥이 유리할 것이고, 4주차도 이제 지금 단기 과열권이니까 조금 눌렀다가 양봉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에 참 재밌는 것이 주가가 이제 뭐 어떤 거였죠? 미국 국구채 10년 만기 국구채 수익률이 5% 하니까 7%가 나왔죠. 또 유가 뭐 90달러, 80달러 가니까 이게 갔는데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150달러 간다고 그랬죠. 참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움직이죠. 하락 추세입니다. 이제 국내 변수에 있어서 저는 이 공매도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왕설래 하는데요. 저는 주식 오래 했거든요. 이미 또 지난 정부 때도 그걸 제가 맛을 봤거든요. 공매도 효과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만지작거리는 것이 양도세 완화거든요. 10억에서 50억까지 간다. 이건 수고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지표로 보면 되돌림 후 그때 제가 2분의 1 또는 3분의 2 되돌림이 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되돌림이 주고 성공했어요. 단기 과열 구간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지금 작을 이해하실 때는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긴 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아까 코스피 차트에서 보셨죠? 역헤드형, 숄더형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전히 낙폭 메리트를 만족한 종목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 그런 장세를 노릴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볼까요? 이게 미국의 10년 만기 국구채 수익률의 주봉입니다. 저는 분명히 꺾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파란색이 음선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양선이죠. 이럴 때 이렇게 계속 양선이 나오면 우리는 어떤 착시 현상이 나느냐? 계속 오를 것 같으냐. 주식이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많이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이 관성의 법칙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뉴턴의 제1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상승이 많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꺼리 뉴스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가서 뉴스 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회귀의 본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 음선이 빨간색이죠. 네? 여기들은. 그러면은 자, 국구채 금리하고 그 다음에 주가하고 그때는 반대로 역방향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얘가 꺾이면 당연히 주가에도 좋겠죠. 또 하나 유가도 보실까요? 유가 같은 경우도 이때 이제 뭐 150달러, 200달러까지 얘기 나오는데 물론 그런 개연성도 있죠. 근데 저는 확정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그랬어요. 서로가 다 물귀신처럼 서로가 이렇게 죽는 그런 그 배팅을 하겠습니까? 유가도 많이 내리면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인플레이션도 둔화되고 그러는 거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반도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제가 또 여러분들 제 2분기 때요. 증시 전망하면서 2차 전지는 매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유명하신 분들 다 2차 전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를 150만 원대 매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주식은 매매 기술이에요. 결국 내 계좌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꼭지였거든요. 그때 200만 원 간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죠? 이게 참 세상이 야속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타분들이 수익을 내시려면 늘 이렇게 뉴스 따라서 하는 거, 포모션 들으면 좀 멀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된다. 하나는 롱텀은 좋아요. 그런데 보시면 2분기부터 지금 3분기 연속 상승이 일어났어요. 좀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롱텀은 여전히 유효해요. 오히려 내년을 본다라면 저는 이제 시크리컬 쪽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3주차니까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 이제 4주차니까 이것은 너무 회자가 되고 이제 그래요. 근데 엔비디아가 또 이제 차세대 AI 슈퍼컴퓨터 GH200을 공개했죠.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고 하이닉스도 내년 10조로 투자한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 TF라든가 두산 테스나 이런 것들이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한미 반도체도 실적 악재를 극복했는데 탄력은 강하지가 못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신고가 여기에서 이 얘기가 많이 나오면 에코프로처럼 저는 그때는 경계 모드로 갑니다. 이건 저희 주식 투자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신고가 경신한 종목을 내가 뒤늦게 가담해서는 크게 먹을 수 있는 룸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예,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 나오네요. 단기 과열권 진입이다. 다만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 덜 오른 종목들 지금 저는 보세요. 내가 지금 월요일부터 당장 매수 수익날 종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 이해가 될 것이다. 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난번에 우리 이하 선생님께서 그랬잖아요. 아, 이게 상승 깃발량 설명드렸죠. 속이지 않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 기술적 분수는 못 속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반도체를 이제는 조금 경계 모드로 가는 게 첫 번째 또 한 번 말씀드려요. 너무 휘자가 돼요. 방송마다 모든 전문가들 와서 반도체 외트입니다. 저는 2분기부터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적산병에서 주봉인데요. 빨간색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정고점이 바로 목전에 두고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이런 차트는요. 적산병 3개가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좀 경계 모드라는 게 맞다.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어요. 로봇 아까 여전히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뭐 10월 말일 날 추천드려서 30% 넘는 수익을 드렸죠. T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런 것도 완전 우리가 이번 주에 저점에서 좋은 수익을 냈는데 로봇은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AI를 보셔야 됩니다. A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토픽은 제가 항상 의료 AI를 보시라고 그랬어요. 의료 AI는 진단과 처방, 신약 개발까지 아우르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엊그제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어요. 바로 어제인데요. 루닛에서 인사이트가 있고 스코프가 있는데 인사이트에서 인사이트 진단입니다. 유방암 진단 이것이 신의료기술 적용되면서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호재가 되어 있고 딥노이드 산업용어고 의료 AI 접목된 거죠. JLK 이것도 뇌경색 AI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뷰너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뷰너가 최근에 이제 또 한번 그 수급 때문에 약간 밀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롱텀 보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특히 노을 같은 경우도 뭐 마이랩이라든가 이건 제가 낮방송에서 추천해서 아주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정책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책 수혜주 아까 말씀드렸죠.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판이 요동을 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항상 대선을 앞두든가 총선을 앞두든가 그럴 때는 거기에 소위 말해서 니치 마켓, 그 틈새 시장으로서 좀 지수가 안 좋으면 이런 종목들이 군흥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 이슈가 급부상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수혜주, 정부 정책 수혜주죠. 그 메가시티 정책이 있는데 이건 홀딩스라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건 그린테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 김포의 땅이 18,0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매양 그 인터체인지 옆에. 그다음에 누리플랜, 코아스 다 김포에 땅이 있는 것들이고요. 인맥 관련주 뭐 여러분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건 방송상 생략을 하고요. 공부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께 참 저는 오늘 빨간색 넥타이를 차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특징을 아시잖아요. 많이 오른 종목 제가 지금 머니투데이에서 4년 동안 여러분들 방송 거의 4년 돼가고 있는데 한 번도 여러분께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아침 방송 좋은 정보의 공방 시간이 있거든요. 1월 16일부터 엊그제까지 적중률이 88%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오를 종목, 내 계좌의 수익 날 종목을 노리시자. 근데 참 제가 늘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건 5%밖에 안 돼요. 아까 말했죠. 눈에 쉽게 들어오고 쉽게 다 학습이 되고 그런 것도 이미 늦는 거예요. 소문나고. 그게 대표적인 실효성 테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황금 맥점 시스템이 있다는 거. 오로지 수익만 보시고 매매는 편안하고 수익은 압도적으로 가시자.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건 무방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런 것도 다 여러분께 전수해 드릴게요. 네, 하나하나씩 공략법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황금 맥점으로 어떻게 종목을 콕 잡아낼 수 있는가 하나씩 우리도 따라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이번 주 나쁘지 않았던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을 어떤 자리에서 포착이 됐는지 그 부분 하나씩 시선 따라가도 좋겠습니다.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 30년 노하우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많이 오른 종목은 보지 말자. 예? 그거 먹어도 좀 먹지만 오늘은 좀 먹는 거고 이미 나한테 수익을 날 종목을 노리자. 그리고 이것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 또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요, 과거에 매매를 할 때 저도 상한가에 취해서 이미 많이 오른 종목, 저도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그 따라다녀서 매매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그러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야, 겉으로는 몇십 프로 오르고 뭐 상한가 그런데 내 계좌를 계산해 보면 매매는 되게 힘든데 그만큼 만족하는 수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 모니터 위에다가 어떤 걸 써붙였는지 아세요? 많이 오른 종목 절대 추격 매수 금지. 좋다고 본 종목이 내렸을 때 매수입니다.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수익 날 종목 노리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역시 뭐 장은 나쁘지는 않았지만 뭐 코스피는 좋았죠. 코스닥도 아까 그 도지라는 말씀 드렸죠. 위아래 변동폭 있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몇 종목 공부하는 차원에서 저점인지 아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큐로셀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큐로셀, 자 이럴 때 있잖아요. 상한가 가고 이렇게 막 그러고 다음날 이게 갭상승하거든요. 이럴 때는 나를 자꾸자꾸 현혹시킵니다. 마음 약한 나를. 야, 이거 내가 놓치면 이거 또 뭐 두 번에서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늘 그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게 바로 포모 신드롬이에요. 이때는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운 좀 오를 수도 있어요. 주식을 운으로 하실 겁니까? 워런 버핏 그 투자 현실은 어떤 얘기냐면 첫째 투자의 제일 덕목은 잃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덕목은 뭘까요?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역시 이럴 때 쫓아다니면 안 되시죠? 그런데 제가 경험상 보면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이 그 상한가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 저점에 잡아서 장중 상한가까지 갔죠. 이게 강세 잉탱이거든요. 큐레셀이 그 대표적인 얘기고요. 두 번째, 참 이 종목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때도 무방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정말 좋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생성형 AI라는 거요. 로우 코드를 이용해서 과거에 우리가 홈페이지 만들 때 나무라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코딩 전체 복잡한 거 없이 그냥 소위 말해서 멍석 깔아놓는 우리가 코딩할 때 말이에요. AI. 그런 어떤 솔루션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17,400원짜리가 만원까지 빠져요. 3일 동안. 그러면 이게 가격 메리트를 만족한 거거든요. 게다가 하나 더 있답니다. 이게 저점이었죠? 쌍둥이 패턴이에요. 제가 오직하면 정말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유레카 종목이라고 얘기했는데 두 무릎을 친 종목이 있으니까 함께 하시죠?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장후 상관없어요. 계속 4일 연속, 5일 연속 오르면서 26%. 이날 매수해서 3거래했던 26%예요. 이게 역시 저점 매수가 아닌가요? 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수익나신 분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큰 종목이죠? 상승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포착된 게 여기에 있습니다. 많이 오를 때 빨간색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돼요. 자, 많이들 지금 계좌가 아프실 거예요. 저는 늘 이걸 말씀드립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많이 오르면 그 다음엔 회귀의 본능에서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매도할 때는 매도하셔야죠. 빨간색에서는 매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기가 막힌 전략이 있답니다. 우리 파선님님 이거 아시죠? 배우셨죠? 5일선 아래에서 양음양, 특히 도지는 좋다고 그랬죠. 도지. 그리고 그렇죠. 거래가 감소할 때 네. 이때 하는 거예요. 이 거래 바닥을 이 파란색이 뭐냐면은 거래가 감소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때 공략해가지고요. 사실 어떻게 했냐? 16% 올랐어요. 16%. 그러면 이날 매수하신 분들하고 이날 매수는 누가 수익이 잘 날 거죠?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죠. 두산 로보틱스도 어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와이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와이랩 같은 경우도 음선을 역시 즐겨야죠. 음선 세계 뭐 이런 것도 하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이 와이랩은 바로 웹툰이에요. 네이버 웹툰하고 그다음에 CGE에서 투자한 회사인데 음선. 예. 이때는 뭐 방송 타지 않고 손에 안 나가실 겁니다. 그래도 13%입니다. 이건 뭐 나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이제 제가 아침 선물 버튼에서 추천드렸는데 자꾸 아침 선물 버튼에서 성공추천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영점 생뚱맞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야, 좋은 정보는 맨날 음선만 추천해? 음선이 뭘까요? 음선만 하는 게 아니고 음선이 많죠. 이건 뭐냐면은 뉴스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미 기술적 자료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를 사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얘기도 안 나고 또 음수는 뭐냐면은 내가 낮은 가격에 사는 거예요. 음수는 조정이에요. 그럼 에코프로를 보실까요? 이때 봐요. 이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공매도 금지가 나오면서 갭 상승했죠. 15%의 이렇게 갭 상승을 어떻게 삽니까? 그 다음날 또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고생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많이 올 때 사시 맞은 거예요. 제가 또 하나 팁 하나 드릴까요? 이때가 뭐예요? 고점이에요. 고점이죠. 근데 여기서는 노란색이고 음선이 5개예요. 이때 분명히 손절이 나왔을 겁니다. 어떤 분들이요? 이때에서 무모하게 따라가신 분들이요. 그러면 노란색이 음선 5개, 5거래일 동안 연속 조정을 보였죠? 당연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요. 이거 그때 그래서 제가 아침 선물 모터를 추천드렸는데 이때부터 이틀 동안 12%예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때는 조금 오르면 예를 들어 5%, 10%만 올라도 굉장히 그레이트하게 보입니다. 내 계좌는 5%밖에 수익이 안 나는데요. 근데 차트로 봤을 때 에게게 저쯤에서 오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미 차트, 급등 차트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에게게 하지만 내 계좌 수익은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수익은 더 배가 나는 거예요. 하나 배우셨죠? 자꾸 이런 매매를 해보세요. 또 하나 퓨리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반도체, 이것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그런 회사인데 이것도 이때 이제 황금 맥점에서 역전행어치 도주해서 상한가까지 뽑으면서 30% 올랐고 이것도 음선이 7개에서 강세 형태에 나와서 이틀 동안에 14% 오른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또 하나 이제 옵티코어가 있거든요. 옵티코어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양음양음했을 때도 VA 발전 급등 나왔고 참 신기하게 음봉 5개 다음에 이것도 11% 올랐어요. 서서히 리스크가 크지 않게 오르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소닉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역전대망 시험에 도지 그 다음날 공략에서 VI 이것도 짭짤하게 5절장 11% 수익 났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남들이 안 볼 때 역전대망치 2개 이런 것들을 참 이거 황금 맥점이 포착하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좀 좋은 수익을 드렸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왜 음선에서 매수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알 것 같지 않으세요? 안정적인 자리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있어서 언급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심화 시간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깊숙하게 배워보겠습니다. 네, 심화 시간 이어갑니다. 조은정부 의원님께서 나가 계시는데요. 의원님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좀 크게 상승폭을 늘렸었던 종목들 좀 모아봤잖아요. 네. 어떻게 또 이번 주 움직였었던 종목들을 뛰어넘어서 종목을 바라보는, 잡는 그 기가 막힌 맥점을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부분으로 오늘을 또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이 방송을 한 3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새롭지 않다. 여러분들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요? 주식에서. 주식 자체는요.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움직여요. 엘리베이터 파동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새롭지 않다. 이 기술적 분석은요. 루틴한 거예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반대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 잘 안 나실 뿐입니다. 왜 새로운 거 없어요? 이미 오른 거 어제 뭐 때문에 오르고 그제 뭐 때문에 오르고 저는 그런 거 하나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께 오롯이 앞으로 시장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던 틀리던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점 효과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이미 11월 증시 전망, 그 다음에 3주차 증시 전망,
4주차 증시 전망, 그런 것도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바이오 같은 거, 반도체 많이 올라서 여러분 다 아는 종목, 제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봤자 이해는 쉽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날까요?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배우시게 해요. 성공 투자하려면 바로 이런 겁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남보다 먼저 간파하시라. 그리고 그런 종목들에서 대장주를 잡으시라. 많이 올랐을 때 시장에서 회귀할 때는 그때는 약간 어떻게 하시라고요? 경계 모드로 가다. 대표적인 2차 전제했습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그 내용 있는 종목들을 오르기 전에 잡아라, 그겁니다. 그것을 잡아주는 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자, 일단 반도체에서 한미 반도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TFE하고 한미 반도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이때 처음 포착한 것은 언제냐면 3월 이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또 지속적으로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여기서 또 황금 맥점에서 양양에서 포착해서 10% 올랐는데 이것이 323% 올랐어요. 제가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한 서너 번 계속 마디마다 추천해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노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 노을은 뭐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뷰노가 있습니다. 뷰노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공부해 보실까요? 이것이 이제 그 수급 때문에 ETF가 청산되면서 많이 내렸어요. 이 회사는 상당히 좋죠? 예, 뷰노 T값은 이제 55개 병원에 이미 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보세요. 양음양 캔들 또 한 번 나옵니다. 양음양. 노란색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66%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또 한 번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 기술적 분석의 바이블인데요. 바로, 예, 포스코 DX입니다. 노란색, 이 맥점이 어딜까요? 양음, 그 다음에 도지죠? 노란색이죠? 그러면서 이것도 급등이 나왔다. 이게 그냥 뭐 단기간에 슈팅이 나왔어요. 황금 맥점 전략은요, 보통 다이너스 3일,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은 저점이 작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펨트론, 예,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반도체, 한미 반도체를 저는 매수 안 했고, 한미 반도체는 저점에 300% 이상 올랐으니까, 이거 양음, 역전대망, 그 다음에 도지, 참 신기하죠. 한 100% 정도나 이게 쉽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에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있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9월 25일 날 포착이 된 거예요. 이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약간 그때 시장과 함께, 이러면 8월 뭐 10월 달 굉장히 장이 안 좋았잖아요. 함께 조정이지만 소폭 조정받고 그다음부터 슈팅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 번 포착된 게 음봉 세계에서 포착돼서 이때도 좀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네요. 그 다음에 체시스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뭐 정책 관련주로 엮이긴 합니다만은 체시스도 그때 포착된 게 뭐냐면 양음. 이것도 약간 소폭 조정 보이다가 역시 계단식 상승 파동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한 뭐 90% 넘게 상승이 일어났네요. 그 다음에 이제 IMT 같은 걸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것도 한번 제가 공부해 드릴게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IMT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서 상당히 좋아요. 이제 우리가 세정할 때 레이저 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드라이 아이스, CO2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때부터 음봉 3개. 여기서는 뉴스 안 나옵니다. 상한가에서 저 그때 이것도 무방에서 외우겠던 종목인데 이틀 동안, 3거래 동안 57%나 단기 어려운 장에서 급등 수익을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듬지팜, 이게 이제 스마트팜 관련주인데요. 이것도 역시 음선이 윌슨 맥거리 4개 나오면서 상한가 보면서 좋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것이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 여러분들 코어라인 소프트는 어떤 회사냐면은 의료 AI예요. 그래서 그 AI에서 시프트 차량을 해가지고요. GMS보다 더 어떤 그 변별력, 분석력이 뛰어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것도 많이 내렸을 때 음선 7개 정도 나오고 이게 성골 모양의 도지라는 거거든요. 뚝 떨어진 이때부터 급등이 나와서 한 80% 가까이 상승이 일어났다. 다 저점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딥노이드도 이것은 아까도 보셨지만 의료 AI하고
그다음에 또 산업용 AI가 접목된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보셨죠? 예, BI 매트릭스라고 해요. 그 쌍둥이 패턴이거든요. 5일선 아래에서 쌍둥이 패턴을 노리시라. 딱 여기입니다. 급등이 나와서 48% 정도 상승이 일어났다. 그다음에 또 한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한싹도 한번 보실까요? 참 신기하죠. 음봉 몇 개예요. 5개 나왔을 때 일단 포착해서 상한가 가고 그 이틀 동안 50%나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네요. 저희가 또 한국 파마가 있는데요. 한국 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런 것들은 놓치지 마세요. 좀 시간은 갔지만 리스크는 크지 않을 거예요. 양양음에서 역전된 망치다음에 도지 그러면 좀 횡보하다가 여기서 모멘텀이 되면서 한 55% 정도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IMT에 이어서 제가 좀 이거 참 이게 회심의 승부주가 있습니다. 함께 시작했거든요. 바로 이것이 워트였습니다. 워트는 이것은 뭐 이것도 반도체에서 상당히 정밀 온습도 제어하는 회사거든요. 저 장비. 이때 또 음선색이 똑같죠. 거의 뭐 2연상 가면서 이틀 동안 단박에 75%나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종목 에이스 해드릴게요. 루닛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보가 적용돼요.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거 다음 주에 양성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게 뭘까요? 양양음에서 윌슨 밑거래 패턴, 이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미 글로벌한 기업이 됐다. 이렇게 예시를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제가 이제 1년 가까이 됐는데 이것도 TFE는 제가 5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추천드려서 이것도 이제 뭐 한 400% 이상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목요일날 방송에서 일부 수익 실현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수익하신 분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거든요. 이때 바로 제가 여러분께 10월 말에 추천해서 33% 났습니다. 아까 로봇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섹터, 이제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저는 다음 주는 로봇이라든가 AI 이런 쪽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추가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신규 공략주도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주에는 무슨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까 이제 우리 큰 수익에 났던 눌림을 준 바로 BI 매트릭스입니다. 그 회사 내용하고 가격 전략은 제가 오늘 무방 좀 단단히 준비했거든요. 많이 힘드신 분들 와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BI 매트릭스입니다. 가격 전략은 잠시 후 공개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사실 루닛처럼 화려한 종목들에 있어서 그 꿈을 펼칠 종목이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시가 됩니다. 위원님, 잠시 후 11시 20분에 시작을 해 주실 텐데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유레카라는 말씀 아시죠? 제가 시리즈로 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IMT 그랬고, 워트도 그랬고, 바로 BI 매트릭스도 그렇고, 바로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말 열심히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딱 두 무릎을 쳤다. 이거 유레카 그러잖아요. 그 종목이 있습니다. 계좌가 많이 힘드시고 또 빨리 계좌를 복구하시는 분들 잘 안 되시는 분들 오늘 제가 혼신의 힘을 하여서 도와드릴게요. 저와 함께 하여튼 멋진 종목 공유하실 분들은 제가 11시 10분부터 오늘은 무방 단단히 준비했거든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앞으로 상승할 종목, 뉴스, 실효성, 테마 좀 그만 좀 탐닉하시고 쉬운 것처럼 수익 안 주잖아요. 그들과 다른 좁은 문을 가는 상위 5% 투자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상위 5%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펼쳐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해 주십시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좋은 정보 위원님의 사진 보이고요. 그 옆에 방송 중 깜빡입니다. 이 네모 버튼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이재상 위원님 나와주셨고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워진 날씨 속에서 그래도 시장은 어떻게 또 버티는 움직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쁘지 않다라고 말해주시는 분도 계시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종목을 잘 접근하는 것이 참 중요했던 이번 주였습니다. 늘 그러하듯이요. 자, 위원님 한 주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 그러니까 우리가 공매도를 정지하고 난 이후에 시장의 어떤 변동사항은 사실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 흐름이 계속 이어져 나왔고 2주 전에 공매도 정지했던 그날만 약간 특이한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이제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탄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속도감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는 12월 달의 상승세 또는 연초 효과를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주에 또 주도하는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컨택을 해서 다시 또 수익을 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뭐 한 주간 굉장히 핫했던 종목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간단히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거래량이라고 하죠. 네, 볼륨, 거래량.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래량을 이해하고 있으면 거래량에서 출발해서 거래량은 끝난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10억이 매수가 들어온 거랑 100억이 매수가 들어온 거랑 상승률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토요일 날마다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사이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종목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그거를 예측을 해내야지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했을 때 이 종목이 뭐 5%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20% 올라갈 것이냐에 따라서 투자 대비 가성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볼륨 거래량이 터졌을 때 여러분들 이런 걸 이해하시려면은 파동의 원리를 잘 아셔야 되죠. 네, 수익을 내려면은 이런 직관력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파동의 원리.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수했을 때 항상 저점에서만 매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점에 매수해도 어느 정도 흐름이 저점으로 갔다가 다시 고점으로 터닝하느냐.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아신다면은 시장의 대응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웨이브를 파동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에너지죠. 에너지가 어느 정도 합축돼 있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반으로 해서 오늘도 강의를 드릴 거고 전반적으로 이제 토요일 날마다 요거를 또 강조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FE 소켓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면서 우리가 HBM3라든지 DDR5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이 소켓 시장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수혜가 나오고 있는데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포인트마다 이 포인트에서도 말씀드렸고 이 포인트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맥점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여기죠. 예, 대량 거래가 실렸던 저 바닥권의 매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저 바닥권의 매매가 거의 600만 주 이상이 나왔는데 이 회사의 실제 주식 유통 물량이 33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유통되는 물량보다 더 많은 그리고 2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자전거래를 일으켰다는 거죠. 자전거래를 일으킨 종목들이 결국은 주가가 상승하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형성된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고점이 어디냐가 관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어디까지 올라가서 끌고 갈 것이냐.
보시다시피 거래가 줄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 진짜 매도 타이밍이 나오는 거는 저렇게 실제 이 유통 물량이 330만 주니까 330만 주 이상 또는 600만 주 이상 이렇게 나왔을 때가 바로 매도 찬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진행형이죠. TFE가 주봉상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형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JS 코퍼레이션입니다. 자, 이 회사가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주가가 이런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죠. 예. 이때 당시에 이제 포착이 되신 분들은 요 지루한 구간을 같이 아마 매수한 이후에 거의 3주 이상 지루한 박스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박스권이 이제 돌파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보이죠. 요때가 바로 비싼 구간이 아니라 진입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JS 코퍼레이션이 유통 물량이 한 400만 주 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서 350만 주의 바닥권에서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통 물량보다 거의 유통 물량이 육박하는 그런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강력한 매수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회사는 DKNI라든지 게스 이런 데 핸드백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PER도 3,7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봉을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영망치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고 양음양 패턴으로 만든 주봉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밀리지 않는데 거래량은 줄었다. 그러면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준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주봉 상태로 봐서는 다음 주가 여러분들이 공략하기에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마크로젠입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영국에서 한 8, 9년 전에 백혈병 소아 환자를 갖다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완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을 해서 면역세포의 유전자를 갖다가 바꿔서 암세포만 직접적으로 공략하게 해서 완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영국이 이런 유전자 치료법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승인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도 이런 다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항암제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봐서는 이제 이 마크로젠이 어제 상당한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죠. 그러니까 마크로젠 자체는 원래 유전체 분석이라든지 올리고 합성 이런 거를 주력을 하지만 기본적인 기술은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 과거에 뭐 지난주에도 보면은 우리가 유전자 가해 기술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그런 관련주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크로젠의 움직임은 바닥에서 처음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하기가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주봉상으로도 보면은 과거에 이제 5월 달에 굉장히 큰 거래가 터진 이후에 눌렀다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근처에 매물이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근처까지의 매물을 형성을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느냐 이게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는 조정할 때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자, 제넥신의 모회사는 한독이고요. 제넥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툴젠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유전자 가해로 인해서 툴젠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었고 그로 인해서 제넥신의 주가도 같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넥신이 특이할 만한 거는 지금 이 구간에 대량 거래가 형성된 이 거래가 거의 한 2년 이상 만에 처음으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나온 거죠.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백신 관련주로 해서 많이 움직였었을 때의 그런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분의 1 토막, 거의 20분의 1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15만 원 정도까지 갔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7,000원대 바닥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20분의 1이죠. 그러니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낙폭과대로 인한 2년 반 동안 내려온 그 구간을 어느 정도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면은 굉장히 상승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자, 제넥신의 주봉 상태를 보면은 바닥에서 지난주에 어마무시한 이런 대량 거래가 형성됐고
이제 크기는 작아 보이지만 어쨌든 영망치 형태의 그런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바닥주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뭐 상한가를 따라잡거나 고점에서 상한가를 잡기 위해서 매매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리스크가 크지만 이런 바닥주의 종목들의 특징은 상승률을 크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가성비 측면에서 투자 대비 가성비 측면에서 수익률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종목은 협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화장품 원료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12 유상증자 발행 200억이 들어오면서 지난주에 이런 급등 사인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갭 상승을 했을 때는 이 갭을 메우고 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갭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요 갭을 메우기 위해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2,200원 이하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했을 때 다시 한번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종목을 이제 고점에서 따라잡다가 물리면 안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갭을 메우러 가는 그런 조정권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CI테크입니다. CI테크 대상으로 해서 3자 배정 유상증자 12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지금 굉장히 적은 회사입니다. 387억이니까 여러분들 공략하시기는 조금 소형주니까 이제 비중을 좀 적게 하시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주봉상, 네, 주봉상 다시 또 영망치가 형성됐죠.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연초에 다시 상장이 풀리면서 상장 폐지에서 풀리면서 계속해서 내려왔고 바닥에서 처음으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은 태고사이언스입니다. 자, 태고사이언스 이 회사가 특징적인 게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보면은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태고사이언스인데 우리가 화장품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주름 개선 화장품이죠. 주름 개선 치료제 로스미르라는 그런 제품을 임상 3상에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제 월봉 차트나 주봉 차트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태고사이언스가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실렸을 때, 과연 이 종목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가 나갔을까?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바닥에서 워낙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들은 이런 대량 거래가 실렸을 때는 결국은 물량이 오히려 더 모이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한 3년 만에 이런 최대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이 거래된 종목과 100억이 거래된 종목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상승률은 당연히 100억이 거래된 종목이 상승률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태고사이언스가 3년 만에 최대 거래량입니다. 네, 어마무시하게 계속해서 내려왔다는 얘기고 3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최대 거래량이 터진 상태의 종목들이 바로 바닥주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넥신과도 거의 유사하죠. 네,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런 물량들이 들어올 때가 여러분들이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제 태고사이언스가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리고 영망치 형태가 나왔어요. 이럴 때가 항상 매수의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보시다시피 저기 이제 보시면은 작년에 거래량도 보시면은 주봉이 특이하게도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게 바로 3년 만의 거래량. 그래서 1년 만에 거래량 또는 전날 대비 10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은 뭔가 바닥에서 이뤄지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이 종목은 3년 만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더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웅진이라는 회사입니다. 웅진. 자, 웅진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회사지만 이 회사가 특이하게도 2차 전지 회사, EQ셀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EQ셀은 여러분들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지금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EQ셀의 대주주는 EID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회사들이죠. 굉장히 그 주가에 있어서 뭐 문제가 많이 됐던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웅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EQ셀을 인수해서 2차 전지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이 EQ셀이 물류 자동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물류 자동화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든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건데 과연 그게 정말 2차 전지에 관련된 내용일까?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데 이렇게 포장까지 해간다는 거는 주가를 올리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2차 전지 물류 사업이다? 네, 물류 자동화다? 그럼 물류 자동화는 사실은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런 섹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는데 2차 전지에 대한 물류 자동화다. 그거를 이제 웅진이 시작했을 때 얼마나 사업적으로 실제 접근할 수 있느냐. 그거는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EQ셀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만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거. 그러면 2차 전지 이 EQ셀을 갖다가 인수하는 본격적인 협상이나 계약 단계에 이르면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거기까지가 아마 최종적인 목표 피크가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닥권이 지금 1,100원. 지금 올라온 거는 일단 1차 단계 이제 100%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80% 정도 올라왔으니까 거의 바닥권 대비해서 1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그죠? 예, 음봉이고 줄었고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조정을 마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한 번 더 만약에 여기서 살짝 내려오면서 거래가 또 줄었다. 그러면은 더 절호의 찬스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웅진의 주봉을 보시면요. 이때 당시에도 어느 정도 뭔가 흐름이 나왔었죠. 네. 영망치 형태의 바닥에서 나온 상태에서 한 달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런 거는 지금 이때 당시에 지난주에 이런 EQ셀을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것을 누군가가 여기서 벌써 이미 알고 있다. 세상에 비밀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호재라는 거를 미리 인식한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끌어올렸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매수한 사람들은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 당시에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는 이 정도. 자, 하프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얼마나 끌어올리냐를 우리가 인사이드 측면에서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다음은 마이크로 컨섹솔입니다. 이제 마이크로 컨섹솔 아까 말씀드렸던 TFE가 하는 일이 소켓이잖아요. 이 마이크로 컨섹솔도 마찬가지로 콘솔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소켓이죠. 소켓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최근에 상승세가 나올 때 같이 탄력을 받았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DDR5 서버가 확장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수혜 업체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버닝 소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량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계속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TFE가 상승하는 그런 속도를 보면 우리 TFE가 제가 중간에 드리고 나서 거의 120% 가까이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지금 이 종목도 여기서부터 더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그래서 마이크로 컨섹솔이 지난주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장대 양봉도 나오고 다시 한번 고점을 뚫었지만 또 거래량이 줄었죠. 근데 거래량이 줄었는데 고점을 뚫었다는 거는 매도 물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또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자, 주봉 상태를 보면 자, 이런 구간이 참 애매한 구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죠? 서서히 올라오다가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이제 여기를 바닥에서 나온 영망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차익 실현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냐. 이거는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5일선을 이탈하느냐의 여부를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소켓 관련된 이 시장에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와 연동해서 TFE의 주가 탄력을 받을 때마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FE는 지금 SK가 ISC를 인수하면서 아무래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TFE를 갖다가 독점적으로 SKC와 거래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독점 거래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갔고 마이크로 컨섹솔은 전반적인 시장에서 이런 DDR5 확장에 대한 수혜를 입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TFE와 같이 연동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BL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BL이라는 종목이 좀 특이할 만한 거는 이 회사가 면역 조절 치료제를 연구하고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 폴리감마 글루탐산을 기반으로 하는 5세대, 5세대 필러를 개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필러 시장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 1차적으로 콜라겐 필러, 그리고 2세대가 시알리노산, 그리고 3세대가 칼슘, 그리고 4세대가 PLC 고분자 필러인데 이게 바로 이제 5세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세대 폴리감마 글루탐산은 적단성과 내구성이 굉장히 점단성과 내구성을 높인 그런 필러라고 합니다. 뭐 필러 시장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필러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미용 쪽의 측면에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엔데믹 상태에서 이런 미용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이 BL이라는 종목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하락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새로운 필러 시장의 어떤 임상이 성공하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시장을 갖다가 다시 또 변화를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도 1년 10개월 만에 이런 대량 거래가 실렸습니다. 자, 1년 10개월 만에 대량 거래가 실렸다는 거는 이건 완전히 바닥주에서 올라오는 거고 여기서 대량 거래가 실려서 거래가 많이 형성되면은 그만큼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느냐? 자, 워낙 고점에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1년 10개월 동안 밀렸기 때문에 굉장히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저항이 적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공략할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BL의 주봉입니다. 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종목들의 거의 공통점은 다 이런 형태의 영망치를 가지고 있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실리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바닥주를 이렇게 공략을 하면 크게 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는 말들, 그러니까 이미 우상향에서 많이 가는 말들도 공략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할 때 이런 바닥주들도 여러분들이 일부 소화를 한다면은 훨씬 더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은 이제 비중을 적게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겠죠.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조금은 살아나지 않을까. 대신 아마 미국 시장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익실현들이 나올 수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빠진 만큼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바닥 잡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상한가를 따라잡지 않고도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그런 비법들에 대해서 공개할 예정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커피 20잔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 20잔의 기회가 숨어있는 무료 공개 방송 잠시 후 펼쳐지니까요. 12시 시작하죠?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종목들 뜯어봤는데요. 이제는 시장 매크로 관점에서 그리고 위원님께서 더 특별히 주목했던 종목들의 한 주 움직임까지 점검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시선으로 시장 바라보면 좋을지 포커스 두 가지 좀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시장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의 실적일 것 같고요. 또 FOMC 의사록이다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함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그런 AI 쪽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무래도 부각을 받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일 날 수요일 날은 FOMC 의사로 공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조기 금리 인상을 종료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메시지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시장이 점프업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는 훨씬 더 탄력이 좀 떨어져 있긴 한데 상승폭이 좀 둔화돼 있죠. 자, 그런데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설명드리면은 자, 코스피가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좀 급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이게 갭이 발생하는 구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구간은 워낙 이 8월달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겠지만 지금 이 구간, 8월 31일 날 저점이 지금 외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쌍바닥을 잡고 올라온다기보다는 2300선과 2350선을 갖다 다시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하락의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실적 그 수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황들을 보면은 결코 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동차 실적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의 상승률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종목들이 올라오고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을 보면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가 대형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제가 뭐 이 시간에 나와서 이제 주로 설명을 많이 드릴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거는 그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주가가 올라갈 위치가 아니다. 이래서 그런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의 그 차트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굉장히 지루하게 움직였던 구간이 벌써 6월 달부터 지금 5개월 동안, 지금 구간까지 하면 거의 6개월 동안 이런 박스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가가 빨리 못 갑니다. 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원인이 이런 박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흐름 자체가 맥이 끊겨 있다. 그래서 뭐 조금만 올라오면은 뭐 많은 분들이 뭐 8만 전자, 9만 전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 나올 때마다 꺾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외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미 삼성전자가 단기적인 고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SK하이닉스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HBM에 대한 그런 수혜주다 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좋게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통점은 똑같이 박스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박스권을 탈출하는 시도가 아마 11월 달과 12월 달에 나올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지루했겠지만, 뭐 보유하신 분들도 지루했겠지만, 지금은 신규도 공략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약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오히려 중소형주의 조정이 더 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반갑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대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회가 또 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계속해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그런 호평이 이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다음 주에 있어서 좀 우리가 주시해야 할 이벤트들 더불어서 대형주 관점의 플레이가 또 나올 수 있는 시장일지 좀 가능성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위원님께서 언급 주신 종목 현재 흐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체시스의 움직임이 굉장했죠. 9월 11일부터 진입관점 열어주신 이후에요. 계속해서 줄곧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무래도 이슈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구간이잖아요. 쭉 홀딩하면서 봐도 괜찮나요? 사실 대응이 어려우신데. 우리가 처음에 지금 진입했던 단가가 이제 1,500원대인데 네. 지금 벌써 2,700원대까지 왔죠.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3,000원 이상은 분명히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이런 정치인 관련주, 뭐 이 관련된 내용은 뭐 자세히 여러분들이 그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관련된 그 장관님의 뭐 사모님이 좀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나오면서 그리고 이 관련된 장관님이 또 대구도 방문하고 사실은 뭐 법무부 장관이 대구로 방문할 이유는 사실 없죠. 네, 굳이. 네,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대구 출마설도 돌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절대 출마를 하지 않겠다 본인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런 정치인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바닥이 거의 1,000원대 이하에서 800원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벌써 거의 200%, 300% 가까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종목이 살아있다. 그리고 이 종목의 또 특징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매출이 186억 그리고 43%가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15%가 나오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부사장님이 컬럼비아 대학과 서울대를 나왔는데 같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관님도 똑같은 그런 동문이다. 그래서 아마 이 부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실적과 그리고 그런 어떤 이슈가 같이 묶여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공략했을 때 뭐 길게 본다면 뭐 우리가 5,000원도 볼 수 있겠지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매물대를 일단 찾아보면은 대략 3,000원에서 3,500원이 매물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거래가 많이 형성된다고 하면은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채시스 그쵸. 최근 들어서 수급이 확실히 이쪽 인맥에서도 많이 보여지는데요. 그 관련해서 좋은 수익을 또 챙길 수 있는 구간이 이번 주에도 펼쳐졌습니다. 또 한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GL팜텍도 이번 주에 흐름이 굉장했는데요. 10월 23일에 이 종목 언급이 돼서 저희가 시초가 편입이 됐고 이후에 쭉 상승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어제였죠. 1464원 선까지 터치가 나오게 되면서 와, 이 종목이 진짜 이전에 만들었었던 라인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이번 연도의 최고가죠, 지금? 네, 이 GL팜텍이 저희가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드렸던 구간이 이제 바로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지금 거의 쉼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지난 금요일 어제죠. 어제 거래량이 660만 주가 형성이 됐는데 바닥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모였냐에 따라서 고점에서 바닥에서 물량들이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식의 박스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이 돌파될 때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킬 텐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지지받고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 회사의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최근에는 아스피린의 개량 신약을 지금 임상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와서 그로 인한 어떤 기대감도 형성돼 있고요. 또 3분기 매출이 186억이 나왔는데 3분기 매출이 이제까지 나왔던 분기 매출의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동아제약에다 납품하고 있는 그런 에크론 크림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판매 제휴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이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다음 분기에도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이 회사의 어떤 경영권을 갖다가 지금 경영권을 갖다가 인수하려고 하는 그 업체가 이 회사 향후에 2025년도까지 매출을 10배 이상을 키우겠다 이런 청사진을 내보냈기 때문에 지금은 실사 중이기 때문에 실사가 다 끝나고 확실하게 경영권이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떤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지금 이제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봉상으로 보면은 아직도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2년 전의 고점을 보면은 대략 한 2,000원대 초반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구간은 많이 올라왔고 수익도 많이 내고 있지만 우리가 2,000원대까지만 봤을 때 아마 거의 바닥권에서 드렸던 시점에서 거의 한 100%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뭐 일부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어떤 상승세를 노리면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GL팜텍도 함께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추가 흐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신규 공략주 들어볼 시간인데요. 위원님, 어떤 종목으로 챙겨와 주셨을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제넥신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거의 2년 반 만에 대량 거래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2년 반 만에 대량 거래가 실렸다는 거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분의 1로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상승했을 때 매물에 대한 저항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유전자 치료 백신에 대한 제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FC 플랫폼 기술 기반으로 해서 항암 면역제를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차세대 단백질 신약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신규 DNA 백신에 대한 신약 연구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인도네시아의 지속형 빈혈 치료제를 수출을 하고 있고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툴젠의 최대 주주라는 거죠. 툴젠의 최대 주주인데 최근에 툴젠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지분의 평가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넥신이라는 회사 자체는 앞으로 뭐 과거에 봤을 때 우리가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그런 종목이고 지금은 굉장히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겠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넥신입니다. 이 제넥신이 또 우리의 수익의 신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 가격 전략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잠시 후 펼쳐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들어볼게요. 커피 20잔의 기회도 숨어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지금 시장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복수 매매 준비하자 시즌2로 돌아오셨다고요? 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생방송에서 크루세를 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날 상한가 갔습니다. 그리고, 공개 방송에서 지난, 수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도 또 에이진랜드를 드렸는데 바로 또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따라잡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상한가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매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한가를 따라잡아서 매매하기보다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급등하기 직전에 잡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매매 기술에 대해서 이제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시장에 약간의 변화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복수 매매를 통해서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을 교체할 건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가져갈 건지에 대한 판단하기 위해서 공개 방송에서 오시면은 제가 이제 복수 매매하는 방법들 그리고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마 다음 주에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복수매매 시즌2 여러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재상 위원님의 사진 보이고요. 그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네요.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않고 함께 하셔서 12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한 시간 머니양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머니양 2부가 연이어서 펼쳐지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 여러분 계좌, 방안도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건강관리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